9월의 마지막 날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대선, 전쟁, 실적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상승세마저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9월의 마무리 그리고 10월의 시작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이번 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일정들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리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새롭게 발표됐던 물가지수를 주시한 채 움직였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그토록 그동안 강조해왔던 2%라는 숫자에 이제 아주 가까워졌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구나. 시장의 자신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결국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엔비디아 급락의 영향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우 지수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3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히트맵을 보신다면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특히 2% 그리고 3%대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 주말 사이 들려왔던 소식이죠.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가 아니라 중국산 AI 칩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라는 뉴스입니다. 화웨이와 캄브리콘 등 중국 AI 칩 제조업체들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권고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3분의 1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날 시장에서는 주가의 발목을 잡는 양상 2% 하락하면서 1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총액 3조 달러 선을 다시금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 내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전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12%나 급락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날은 저가 매수 움직임 속에서 4.3%의 반등, 419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인도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열흘 뒤에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를 앞둔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이날 26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고 7월에 기록했던 전고점 수준을 이제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웨드부시가 3분기 매출 증가를 전망한 점 역시 투심을 살려줬는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월가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게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IB들의 커멘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CFRA에서는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출 성장이 정체됐고 수익 성장은 감소했는데 2에서 3년이 지나도 EPS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을 했고요. 번스타인 팀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2단계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4단계를 제공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기존 업체들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UBS에서는 로보택시의 광범위한 상용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점들을 지적
공격하고 나섭니다.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오토파일럿 혹은 AI 기능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당장에 돈을 벌어다 줄 만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추가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획기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월가에서 나왔던 각종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 컨센서스는 210달러 선, 현 주가 대비 19%의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반면에 꿋꿋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310달러, 지금보다 20% 가까운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또 강했던 쪽이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 아래 위치한 리조트 카지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윈 리조트가 특히나 7%대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뜻하는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안에 있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지금 운영이 안정적이고 또 조만간 UAE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 공개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윈 리조트의 주가는 7.2% 급등하면서 10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라이릴리가 3.5%나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 바로 뒷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노보노디스크가 이날 빠졌기 때문이었는데요. JP모건이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 왜 그러냐? 주력 제품인 위고비의 판매량이 기대를 밑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이에 따라 2.9% 하락하면서 120달러 선 경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비만약 시장의 전반적인 둔화 우려로 인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던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바이오 테마 내에서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요. 켄터 피츠제럴드가 암진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새로운 비만약 그리고 기타 신약 파이프라인이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다. 주가는 1%대의 상승이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프 이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 유형의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코벤피라는 브랜드명으로 10월 말부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안에서 성인 약 300만 명이 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75%는 그동안의 치료법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해서 치료를 중단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톨의 새로운 약품이 이들에게 어떠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당분간 아주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고 있는 특허의 만료가 임박해 있는 브리스톨의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브리스톨의 주가는 1.6% 상승하면서 51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 나가는 움직임.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에서 여러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명품 관련주들이죠. 루이비통과 몽클레어 각각 3%대 그리고 10%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런가 하면 섹터별로 봤을 때에는 화학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강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이 사상 최고가에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특징주 시황 정리해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주 3대 지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설명해 드렸는데요. 근 3주간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이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금요일에 공개가 된 PCE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은 1년 전보다 2.2% 올랐고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전문가의 예상치를 밑돈 수준입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계산한 근원 PCE 지수는 작년 대비 2.7%, 전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8월 PCE 지표가 근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PCE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요. 근원 PCE 역시나 2.7%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안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2%대의 상승률이었다는 점, 연준의 목표치인 2%와 아주 근접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한 4개월 간 계속해서 2%대에 도달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목표치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인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B컷의 가능성도 0.25bp 인상의 가능성보다 더 높게 5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은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0.2%로 전월 대비 7월 대비 둔화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추후 소비 둔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금리 결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나 경기보다는 연준이 고용의 추를 옮길 것이다 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번 주 일정은 단연 고용 시장에 좀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은 중국에서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 중국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던 와중에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한 번 더 확인이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1일 현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에는 이 미국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11월 대선 전에 열릴 마지막 TV 토론회로 보여지는데, 대통령 2차 TV 토론회가 무산이 된 만큼 이 부통령 TV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연 중요한 고용 시장, 10월 2일에는 ADP 고용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10월 4일에는 9월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이 안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는 어떠할지, 실업률은 어떠할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경기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애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애플이 아이폰 16을 출시한 이후에 이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된 상황이었는데, 사실 해당 AI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오픈 AI에 대한 투자 포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오픈 AI의 6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 논의를 중단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애플은 다른 M7 기업과는 달리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곳으로 꼽히고 있어서 해당 투자 참여 소식이 화제였는데요. 이번 라운드 논의 중단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픈 AI는 이에 새로운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오픈 AI가 약 8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하겠다라고 전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애플 측에서 좀 다른 방향성을 제공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860억 달러 규모의 가치 평가를 1,5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AI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시킨 상황이었고, 이 해당 라운드에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그 부분도 아주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애플이 오픈 AI, 챗GPT 관련된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MS 가장 큰 투자자로 전해지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1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협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UAE의 국영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MGX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측에서 투자를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참여 논의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픈 AI 비영리 기업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흐름, 애플이 AI 시장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좀 던진 상황입니다.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 AI 인텔리전스 예상보다 더 차가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적인 기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실망감이 좀 큰 부분인데요.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대하던 AI 기능이 부재했다. 그리고 당장 적용이 아니라 10월부터 차근차근 적용이 될 텐데 우선적으로는 영어 지원만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정작 한국어 지원은 내년까지 계획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내 투자자들도 조금 실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A17 프로칩 탑재 모델에 한해서 AI 인텔리전스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는 것은 아이폰 15 이후 아이폰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작 사용할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아주 무섭게 돌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원래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면 삼성이 좀 주춤한 판매량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AI 시장에서 그 자리를 공고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애플의 AI 시장 공략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세 번째 우주항공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잉사의 스타라이너를 구하러 지금 머스크의 우주선이 출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벨컨 9 로켓이 이륙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 2명을 지구로 귀환시키려는 임무 수행을 위해 발사된 겁니다. 드래곤은 로켓 추진체에서 탈없이 분리된 이후에 ISS로 향하는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8일 체류 일정으로 출발한 스타라이너는 예상치 못한 오작동 발생으로 우주비행사들을 태우지 못한 채 귀환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전에도 스타라이너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우주비행사 2명이 체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드래곤 좌석 2좌석이 비어진 채로 스타라이너의 우주비행사를 구하기 위해 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타라이너 그리고 스페이스X 두 양사의 경쟁 구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나사가 이렇게 스페이스X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양사의 경쟁 구도가 미국 전반적인 우주항공 산업에 기추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 분야가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사 귀환 소식까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시간이었습니다.